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초의 카메라라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겠죠. 이 사진이라는 분야 자체가 어떤 기술 발전하고 분리시켜서 할 수가 없거든요. 당시에 저희 카메라 제작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거 자체가 사진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1.8 사진기를 국산화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어느 누구도 갖지를 못했어. 그리고 또 순천의 공업, 또 이런 수공업 또는 간해공업이 발달되어 있지를 못했고, 이게 아예 엄두를 못 냈죠. 우선 394개째.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만든 곳이 없었어요. 이게 도금 공장이 순천에 있었다는 것을 깜짝 놀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예술품이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담는 다큐멘터리 오리진. 대한민국 최초의 사진기 공장 동남사. 이곳에서 화재로 문을 닫기 전까지 생산되었던 우리의 문화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진기와 확대기가 보존되어 있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순천 동남사 사진기 유물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순천의 사진 촬영의 그런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2019년 총 17점이 저희 박물관으로 위탁이 되었고요. 내부 검정색 칠이 아주 깨끗하게 다 유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속 부분하고 여기 틈이 뜨면 빛이 새잖아요. 그래서 빛이 안 새게 이 사이에 벨벳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열다 뺐다 했을 텐데 아직도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보고 깜깜하게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로 이렇게 필름을 넣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나무로 된 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계속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게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여기가 다 까질 텐데, 아직도 괜찮아요. 특별히 없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거라서, 제가 쓰던 딱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손 한 대, 보통 여기가 램프가 되기 때문에 손이 되게 잘 되거든요. 잘못 만지다가는 손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있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여기는 잡아도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여기는 잘못 만지면 이게 수평이 흐트러지잖아요. 여기를 잡아도 안 뜨거워요. 여기는 뜨거운데. 그래서 이것도 많이 작업을 해본 사람이 암실 작업을 많이 해본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확대기는 필름의 상을 투영하여 확대해서 인화지에 새기는 기계입니다. 쉽게 말해 사진을 필름보다 크게 인화하는 기계입니다. 이 등에 의해서 열이 나니까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이 컨덴서, 지금 오목렌스가 두 개가 돼 있죠. 컨덴서 렌즈도 일본에서 수입을 않고 우리 것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한국에는 유리공장이라고는 오비맥주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그 공장을 찾아가서 이 컨덴서를 좀 만들어주라 하니까, 우리는 병 만드는 공장이지 이런 컨덴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래도 한번 만들어주라. 아무리 그 컨덴서를 갈고 닦고 해도 기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유리를 깎다 보면은 쓸 수 있는 것이 너댓 개뿐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국산화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해도 결국 이제 실패가 돼서 할 수 없이 컨덴사만큼은 일본 잭을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장착을 했었죠. 지금 이런 15홀이 이 백라이트 이런 노고로 이런 스프링 이 주물 이런 것 이런 백라이트 이 동남사라고 지금 마크되어 있는 백라이트 이런 것도 전체가 중앙동 동남사 공장에서 직접 만들었던 겁니다. 이 백라이트. 1955년경에 서대문에 있는 치안본부에서 올라오라고 했대요. 납품을 받고 싶다. 순천 동남사 확대기, 1번 확대기. 그래서 3대를 놓고 그 심사원 3명이 심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남사 확대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144대를 서대문에 있는 치안본부에다 납품을 했고 그 치안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산자 경찰서로 뿌린 거 있죠. 그 정도로 이 제품을 이제 품질 인정받았죠. 철판을 벌게 달아가지고 굴곡을 줘가지고 프레스 가공했던 것이고 이런 녹구로 그래서 이 필름을 넣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조정을 하죠. 이걸로. 근데 더 크게 하려면은 이제 엄체를 올리고 확대기도 마찬가지로 필름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맞추면 제일 중요한 게 초점이 여기가 다 고르게 딱 돼야 돼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요게 약간씩 이격이 생기면 또 이게 초점이 흐트러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주를 보통은 이제 이런 지주의 확대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톱니 같은 거를 이용해서 톱니나 여기에서 스프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편했어요. 근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톱니가 헐거워지거나 잠금 장치가 좀 느슨하면 확대기가 스프링이 약하면 이게 초점이 약간씩 이렇게 사진 한 장 뽑는데 뭐 1초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테스트하고 하면. 그 사이에 이게 약간씩 움직이긴 합니다. 오래 쓰다 보면. 근데 이제 저희가 카메라 회사 중에서 최고로 쳐주는데 독일 라이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라이카에서 만든 확대기가 포코메트라고 있는데 그거랑 지주가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 지주에서는 꼭대기 있고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스프링 장력만 잘 이용해서 잠금을 살짝 잠궈도 안 움직여요. 대신 이제 이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내구성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만들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럭키 사진관은 현재까지 영업 중인 순천의 오래된 사진관입니다. 1964년부터 사진관을 운영하신 박복근 대표님께 동남사 사진기를 사용하던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사 그러면 제일 알아줬죠. 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특히 이제 고향에서 이렇게 그 기계 만든 기계라 좀 정감이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정밀해요.
그 후에 뭐 다른 그 남대문 사진기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사진기를 만들고 대구에서인지 어디선가 또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기계가 좀 정밀하지 않고 여기에 동남사에서 나온 카메라를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남 카메라가 정밀도가 더 좋으니까 동남 카메라가 더 많이 선호가 됐죠. 동남 카메라는 나무로 만든 카메라 중에서는 국내에서 만든 중에서는 지금까지도 제일 우수한 제품이었다. 그때도 제일 인기가 좋았고요. 동남 카메라 그러면 역시 최고다. 다들 사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순천 동남사 사진기와 확대기는 총 13점이 국가등록문화재 82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남사 상표의 변천사와 경첩의 재료, 필름의 크기 등을 보면 제작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순천 근제 혹은 영문으로 순천이라고 표기하여 순천에서 만들어진 제품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6 곱하기 8 통상 대중판이라고 하는 출사용 사진기입니다. 이 사진기는 1950년 초반 동남 사진기 공업사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사진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마크가 52년도에 나왔던 상표 등록되어 있는 동남 사진기 공업사로서 제일 오래된 사진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국산 순천 공장에서 만들었던 전체의 제품이고, 이 앞에 있는 렌즈는 공고의 렌즈로 이것만 일본에서 수입해서 판매된 것입니다. 61년도에 상표가 동남 사진기 공업사에서 동남사로 상표가 바뀌면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이 크기는 A/10으로 8 곱하기 10인치의 사진의 크기를 찍는 것입니다. 이 지금 있는 썼던 렌즈 이외에는 전부 다 순천 공장에서 다들 만들었던 것이죠. 이 덕구로 도금 할 것 없이 전체 전부 여기서 만든 거야. 이제 사각고기만 했지, 제작을 전부 여기서 잘라서 맞추고 어추해서 전부 다 그거 한 거지. 어디 막 사갖고 와서, 지금은 어디 참여회로 어디가 부속, 어디 가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갖고 이어주고 그거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전부 다, 여기서 하나 10가지 다 100가지를 다 여기서 만들어갖고. 삼각대를 걸기 위한 거. 센터는 한 내지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 나머지 것들은 삼각대 3단을 쓰기 위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사진기 필름의 크기로 4 곱하기 5로서 제일 적은 사이즈입니다. 영문으로 상표가 나오면서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상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진기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좀 용이하도록 적어지면서 가벼워지면서, 그래서 부품들이 플라스틱, 이 홀더로 쓰는 것들이 나무에서 플라스틱으로, 이 황동 정첩에서 알루미늄으로 70년 정도에 이 제품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화제에 가장 가까웠던 때죠. 그것이. 지금 이 사진기로 순천대학교 사진과 선영호 교수님께서
직접 촬영해 왔던 사진기입니다. 또 이걸 모델로 해서 사진기 2대도 복원해 봤고, 이 사진기를 복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홀더를 넣을 때 이 작용을 하고 있는 스프링, 이 끝에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대요. 풀싸기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굴리고 다니는 대형 카메라 있어요. 이런 것도 동남사에서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그것도 동남사에서 나온 것이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이 대형 나무로 만든 대형 카메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많이들 선호해서 웬만한 사진관에 가면 다 그걸 구입을 해서 썼죠. 이것은 아답터라고 하는데, 이 안소니의 팔절도 쓸 수 있고 이 대중판으로 쓸 수 있도록 호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팔절도 쓸 수 있고 대중판으로도 쓸 수 있고. 이 페인트는 특수 페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루표 페인트에서 이것만을 특수 주문한 겁니다. 이 특수한 칠은 대한민국 동남사뿐이 쓸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60년, 70년이 돼도 이렇게 부식이 잘 안 간 이유가 그런 특수 도료를 썼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카메라는 저희가 쓰는 이런 작은 핸드헬드용, 휴대용 카메라랑 조금 다른 게, 일단 필름 한 장이 거의 사람 손바닥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만약에 사람을 찍으면 사람 얼굴에 땅구멍, 솜털까지 그대로 다 재현될 만큼 굉장히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은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결혼식 사진 원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었고요. 명성 예식장, 얼마만큼 큰 예식장이고 사진관이냐면, 예식장이 하루에 100건석을 했답니다. 예식을 1층, 2층, 3층. 그래서 대구 명성 사진관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사진관인데, 대구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에요. 이제 외국 것만, 일산만 고집했었는데, 동남사 이 안소니를 7대를 명성사진관에서 주문을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명성사진관에서 동남사 안소니를 사용하면서부터 대구에가 변화가 와가지고 경상도에 이제 동남사 안소니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 겁니다. 너무 대구 명성사진관에서 살 정도면 이건 대단한 좋은 제품이다. 동남 카메라는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좀 견고하고 정밀도가 좀 훨씬 뛰어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핀트를 맞출 때 좀 더 정밀하게 맞출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렇게 아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상하 조절하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정밀하게, 전문가가 이제 썼을 때 이렇게 정밀도가 좀 훨씬 뛰어나요. 다른 카메라보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제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이 기계도 저희 집에서 일일이 카타기로 팠던 겁니다. 이것이. 근데 안소니의 생명은 이 카타기의 이 톱니바퀴입니다. 근데 지금 수십 년이 돼도 지금 날들이 그대로 서 있고, 이것을 안소니를 서울로 부산으로 보낼 때 포장하기가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이 화물로 보낼 때 그라인더로 또 일일이 맨트럭에 깎아가지고 사비도메를 또 입혀가지고. 옛날에는
뭐 어디로 막 택배를 붙인 게 아니고 옛날에 열차, 화물 열차에다 갔다가 달려요.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자전거로 실다 날고 부루마로 꽂고 역전에 가서 붙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더 이제 현대적인 지금과 같은 이런 금속으로 돼 있는 이런 그 카메라, 대형 카메라가 나왔죠. 학교 다닐 때였는데 안방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에가 미림상해라고 이 포목점이 있었습니다. 포목점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옆집에 있는 우리 집으로 이제 불이 옮겨 붙었는데 저희 집은 그 1번 집이었기 때문에 목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남해당 악기점, 형제무선사, 또 동아표아나사, 또 이제 2층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샘다방이라고 그 샘다방 이런 것들이 이제 전소가 되면서 이제 저희 집 안쪽으로 이제 붙은 거예요. 불이 붙으면서 뭐 순식간에 불이 오니까 뭐 옷가지도 뭘 끄집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순식간에 몸만 튀어나왔죠. 그것이 또 뒤쪽에 있는 목공장으로 불이 붙었는데 뭐 소방차들 와서 뭐 앞뒤로 소방차들이 와서 대거 몰려서 소방차들이 끊는데 뭐 이것 좀 소방서 물 좀 찌그러라 어쩌라 해도 참 큰 화마가 있었죠. 그 후에 이제 그렇게 동남사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가난했을 때를 자꾸 연상하는 그런 카메라예요. 50여 년 전, 45년, 5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다 가난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한 때예요. 전쟁을 겪고 난 그 후가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카메라가 외국에 있어도 수입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동남이라는 카메라에서 카메라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사진을 하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그 조건으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항상 느끼고 있을 것이다. 또 느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머릿속에 동남 카메라가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나다. 이 대한민국의 사진관들이 많이 생기게 된 동기가 일본산은 사진기가 비쌌고 국산은 쌌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관이 이제 날로 생긴 것 됐죠. 옛날에는 사진기가 뭐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때 당시 아니 카메라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비싸니까 사진관도 낼 수가 없었고 이제 동남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진관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사진관이 생기면서 사진술 이제 그 사진술이 발달되게 된 거죠. 그게 따라서 이제 수정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수정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리고 수정술도 발달되고 근대 이 사진 영상 사진을 발달하게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동남 사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되게 돼 있었다. 어느 사진과 교수님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동남사 사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영상 사진이 발달됐었다. 그래서 동남사는 근대 사진기 역사의 증인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도 있게 됐죠. 그 설립하신 사장님께서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원래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는데 다른 뭐 이른바 돈 되는 사업적으로 좋은 거 많은데 그걸 왜 하시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그때 살기 참 힘든데 사진 찍을 때만큼은 웃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사진 한다는 거야. 난 그 말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건 내가 앞으로 제가 순천에 계속 남아서 이거는 뭔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계기가 그런 거였어요.